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손잡고 한국 추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특강 주제는 반도체 패권 경쟁입니다. 이 소리 아시죠? 인텔은 반도체의 원조죠.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 아시죠? 그 무어의 법칙도 인텔의 사장 고든 무어의 이름입니다. 인텔은 하지만 한국, 일본에 메모리를 내주고 또 대만에 파운드리를 내주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잠깐 반도체 상식 하나 정리해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그냥 기억 장치예요. 그럼 파운드리는 뭐냐?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반도체예요. 예컨대 좀 이상하게 생긴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반적인 벽돌은 그냥 아무나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요 접합, 요 정도 각도의 애매한 곡선 벽돌이라면 딱 여기밖에 못 쓰겠죠. 파운드리입니다. 당연히 파운드리가 더 비싸겠죠. 요사이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 바로 이 파운드리 반도체의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입니다. 아무튼 쪼그라들었던 인텔이 다시 반도체 패권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1.8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1나노는 10억 분의 1m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반도체에서 제일 앞서 있다는 삼성전자나 TSMC가 내년에 2나노 양산을 예고한 상태였어요. 기존 업체들보다 정교한 반도체를 더 빨리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시장을 독식해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조 원어치의 반도체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도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진동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많은 일본에는 공장을 안 지어요.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맹이 공고하다는 뜻이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거든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12.4%입니다. 1위는 누구냐? TSMC. 점유율은 57.9%. 2등이라고는 하지만은 추월하기 참 버거울 만큼의 격차죠. 그런데 여기에 인텔이 들어와서 1등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갈 길 바쁜 삼성은 그동안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다들 아시죠?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특혜라면서 뒷다리 잡기 바빴어요. 그새 삼성의 의사결정은 계속 보류, 연기, 보류, 연기하다가 반도체 시장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고 말았어요. 이게 반도체 칩이죠. 처음에는 이거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기술력이었어요. 이게 더 발전하면은 칩을 옆으로 펴는 게 아니라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이거를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더 흔히 하는 말로 AI 칩이라고 부릅니다. 이 칩 하나가 단독주택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주택 단지, 마을이죠. 이거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파트가 추세인데 삼성전자는 우물쭈물하다가 이 추세를 놓치고 말았어요. 뒤늦게 따라가자니 돈이 많이 들겠죠. 삼성전자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ASML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ASML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슈퍼 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장을 방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화제가 됐던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삼성전자가 스스로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모인 게 지금의 대한민국 반도체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유가 세계 정치를 좌우했다. 이제는 반도체가 그러하다. 석유를 빼앗아 오지는 못할 망정 반도체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다. 뉴스 특강입니다.